안녕하십니까. 한올 스마트 IoT 과정 팀 A입니다. 저는 팀장 김민주입니다. 저는 팀원 나승빈입니다. 저는 팀원 황승은입니다. 팀원 장광희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의도입니다. 최근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었으며 사회 고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노인과 노약자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심박수, 체온 등의 생체 신호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이러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종종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노약자 건강 모니터링 및 응급 대처 시스템은 노약자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시 보호자와 해당 개인에게 즉각적으로 알림을 제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헬스키퍼는 스마트와 헬스키퍼의 합성으로 실시간으로 건강을 체크하여 환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저희가 맡은 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효율적인 웹 개발을 위해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중 가장 타당하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이후에는 앱의 전체적인 구조를 계획하고 필요한 기능을 정리했습니다. 기능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그마를 활용하여 UI를 기반으로 한 화면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과 기능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ERD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제작과 연결 주요 기능 구현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때 역할 분배를 통해 팀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발생한 버그를 수정하며 세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앱 개발에 사용된 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의 유효성 검사입니다. 입력란이 변경될 때 실시간 검사가 됩니다. AJAX를 사용하여 이메일 중복 검사를 실시하였고 다음 주소 API를 이용하여 주소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질문 게시판입니다. 카테고리 태그를 이용하여 관련된 질문을 선택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헬스키퍼 웹 프로젝트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게시판입니다. 질문 게시판에는 카테고리를 사용하여 질문을 선택하여 질문을 등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외 질문 게시판을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게 하였고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검색을 통해 질문을 찾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목 내용을 선택하고 치료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에 치료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로그인 회원 가입 페이지는 안드로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는 비슷한 기능 하나로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이상 웹 프로젝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IoT 프로젝트 설명드리겠습니다. IoT 기기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저희의 IoT 기기는 실시간으로 감지된 데이터를 앱으로 전송합니다. 이상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고객에게 이를 알리게 됩니다. 고객이 이상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고객이 이상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로 응급 상황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회로도입니다. 1번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블루투스 모듈입니다. 2번과 3번은 건전지와 그 건전지를 충전하게 할 수 있는 충전 단자입니다. 4번은 낙상의 감지를 위한 가속도 센서입니다. 5번은 체온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6번은 심박을 감지할 수 있는 심박 센서입니다. 7번과 8번은 CCTV를 스트리밍하기 위한 라즈베리 파이와 카메라입니다. 실제 제품입니다. IoT 시연은 안드로이드를 시연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 화면입니다. 저희 앱은 사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핵심적인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첫째로 CCTV 스트리밍 및 보호자의 CCTV 모니터링 기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용자는 앱을 통해 집안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서든 앱을 통해 사용자의 집안 CCTV 영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사용자의 안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생체 정보 업로딩 및 모니터링 기능을 소개합니다. 사용자는 앱을 통해 자신의 생체 정보를 업로드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등록한 보호자는 가장 최근의 모니터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앱을 종료하더라도 생체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소개합니다. 앱을 종료하거나 백그라운드로 전환하더라도 생체 정보 모니터링이 계속되어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발생 시 알람 기능을 강조합니다. 앱은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감지될 경우 즉각적으로 문자 신고를 하고 보호자에게도 문자를 전송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로그인 전 화면입니다. 스플래시 화면과 로그인 전 화면이 있습니다. 로그인과 회원가입 화면입니다. 로그인 화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용한 소셜 로그인 기능과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기능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화면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타입을 선택하는 화면 후 회원가입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회원가입 화면에서는 이메일 중복 검사와 유효성 검사, 주소 검색 다음 API, 보호자 환자 등록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으로 넘어오면 기본적으로 허용받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환자의 가입 시 이미지가 다른데 환자에게는 블루투스 기능이 필요하지만 보호자에게는 블루투스 기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긴급전화 기능입니다. 긴급전화는 전화권한을 따로 받습니다. 다음으로 CCTV 기능입니다. CCTV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여 스트리밍하며 안드로이드에서는 웹뷰를 통해서 CCTV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환자의 경우 기기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를 보실 수 있으며 보호자의 경우 등록한 환자의 최신 기록을 조회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응급 알림 서비스입니다.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통해 모니터링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알람이 자동으로 울리며 문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게시판 기능입니다. 더보기와 접기, 스크롤 기능, 비밀글 처리, 글쓰기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림 로그 기능입니다. 회원에게 온 알림을 조회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DB와 UI에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헬스키퍼 앱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우선 헬스키퍼 로고가 2초 동안 화면에 노출된 후 로그인 전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화면에는 앱의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면 전체를 스크롤할 수 있는 기능과 내부 설명을 별도로 스크롤할 수 있는 네스티드 스크롤 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편리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이미지를 선택하면 어럴트 다이얼로그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확인을 눌러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하거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회원가입을 실제로 시연해 보겠습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환자와 보호자 중 어떤 타입으로 가입할지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환자와 보호자 각각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구분해 두었습니다. 환자 타입으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형식의 아이디를 입력한 후 중복 확인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이메일이 이미 사용 중인지 확인합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 그리고 휴대폰 번호에 대한 유효성 검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또한 혈액형은 스피너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소 입력은 다음의 API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호자나 환자 등록 시에는 상대방의 이메일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한 결과에 따라 입력이 가능합니다. 입력값이 없더라도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입력값이 있다면
환자 또는 보호자인지를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게 됩니다. 저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호자 타입의 회원을 미리 가입하여 두었으며 그 회원을 보호자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유효성에 맞춰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허용받게 됩니다. 로그아웃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찾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찾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찾기를 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 찾기를 하면 입력한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되고 해당 아이디의 비밀번호가 임시 비밀번호로 변경되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임시 비밀번호 발급은 네이버 이메일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임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 화면에서 자동 로그인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쉐어드 프리퍼런스를 이용하여 자동 로그인을 구현하였습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저희는 환자의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추가로 하나의 기기를 더 준비하여 이 환자의 보호자로 등록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기능입니다. 또한 메인 화면에 있는 긴급 전화를 클릭하면 전화에 관련한 권한만 따로 허용받게 되며 권한 허용 시 전화에 대한 어럴트 다이얼 로그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등록된 전화번호로 긴급 전화가 연결됩니다. 현재는 테스트를 위해 정확한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한 허용에 관해서는 TED 퍼미션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편리하게 권한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CCTV 화면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라즈베리파이와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웹 주소에 스트리밍하는 기능을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드로이드 앱에서 해당 웹 주소에 접근하여 CCTV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웹뷰를 통해 웹 주소에 접근하며 CCTV 화면을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편리하게 CCTV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화면은 풀스크린 모드를 지원하며 화면을 가로로 전환하여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CCTV 화면을 통해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상태 화면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블루투스 기능을 실행하겠습니다. 환자의 경우 블루투스로 연결된 기기에서 센서로 측정한 데이터를 보내며 이는 심박, 체온, 낙상 여부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앱의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뷰모델을 사용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 별도의 리포지토리를 만들어 백그라운드에서 서버와의 통신을 실행하게 하였습니다. 앱을 종료하더라도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으면 모니터링이 계속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경우에는 등록된 환자의 가장 최근 생체 데이터를 가져와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배경색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화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 블루투스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생체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니터링 중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알람이 발생합니다. 이 알람은 앱이 실행 중이든 종료되었든 관계없이 화면 상단에 나타나며 알람 종료 버튼을 통해 일정 시간 내에 알람을 해제하지 않으면 긴급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러한 긴급 신고에는 환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발생한 이상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함께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긴급 문자로 보고되며 동시에 해당 환자의 보호자에게도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람의 시간은 테스트를 위하여 10초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제 실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데이터에 임의로 이상을 발생시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신 아두이노 IDE를 통해 시리얼 통신으로 데이터를 보내겠습니다. 낙상이 발생한 데이터입니다. 알람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람이 발생하였지만 종료를 누르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환자의 이름과 상황과 주소값을 같이 하여 문자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커뮤니티는 문의사항에 대한 질문 게시판과 FAQ 그리고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커뮤니티에 접속하면 각 게시판에는 4개의 내용만 보이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게시판의 경우 더보기를 누르면 새로운 프래그먼트로 이동하여 모든 질문에 대한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또한 비밀글인 경우에는 해당 글의 작성자만 볼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달렸을 때는 I 탭을 클릭하면 답변을 확인하고 다시 접을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전 화면을 눌러 다시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면 더보기와 접기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이는 내용은 4개이지만 공지사항 게시판과 FAQ 게시판의 경우 더보기를 누르면 모든 글을 볼 수 있고 접기를 누르면 다시 4개만 보이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게시판에 대한 버튼을 누르면 해당 게시판부터 보이도록 스크롤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 영역이 나타나며 서버에서 조회해온 카테고리를 스피너에 넣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비밀글 여부를 선택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글을 작성했을 경우 DB에서 데이터를 다시 조회해 오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화면에서 알림 버튼을 누르면 회원에게 발생한 알림 로그를 조회합니다. 이때는 읽지 않은 상태의 알림 로그만을 가져옵니다. 알림을 선택하면 자세한 내용이 담긴 다이얼로그가 생성됩니다. 사용자는 이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알림은 읽은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안드로이드의 UI에서도 해당 알림이 리스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헬스키퍼 앱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